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연구 단계라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한마디 말 속에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가 숨겨놓은 거대한 미래, 바로 2030년을 향한 로봇 경제의 시간표를 완벽하게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발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파이네트워크의 창립자죠.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가 딥핀과 AI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밝혔어요. 분산형 AI 학습은 여전히 연구 단계에 있다. 이걸 AI 인프라에 의미 있는 기여로 바꾸려면 훨씬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요. 여기서 진짜 핵심 단어가 바로 연구 단계입니다. 언뜻 들으면 어떠세요? 굉장히 막연하고 아직 한참 먼 미래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들리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신중한 표현 뒤에 아주 구체적이고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굉장히 가까운 미래의 시간표가 숨겨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짜 시간표는 과연 뭘까요? 이 거대한 시간표를 이해하려면요. 단 하나의 프로젝트만 봐서는 절대로 그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 개의 거대한 글로벌 동력이 정확히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수렴하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로드맵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분석해 볼 겁니다. 딥핀에 숨겨진 시계부터 시작해서 파이가 가진 독보적인 내부 엔진은 뭔지, 그리고 거스를 쏘는 로봇 경제의 수요, 이걸 가속시키는 지정학적 촉매제, 또 이 경제를 움직일 새로운 금융 단일 스택을 거쳐서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자본가가 어떻게 탄생하는지까지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시간표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 대신에 각자 다른 속도로 막 움직이고 있는 네 개의 독립적인 시계가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정확한 한 지점을 향해 딱 하고 수렴하는 모습을 상상하셔야 해요. 그 네 가지 시계는 바로 첫째, 파이가 이미 완성해 놓은 내부 자산, 둘째, 로봇 경제의 폭발적인 수요, 셋째, 지정학적인 압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담아낼 새로운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시계부터 파이가 이미 무엇을 구축해 놓았는지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가 가진 힘은요, 그냥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비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힘은 다른 그 누구도 이 정도 규모로는 절대 복제할 수 없는 두 개의 거대하고 물리적인 자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산은 전 세계에 쫙 깔려있는 35만 개 이상의 컴퓨팅 노드. 이건 정말 강력한 하드웨어 인프라죠. 그리고 두 번째,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바로 신원이 완벽하게 검증된, 그러니까 KYC를 통과한 1750만 명이 넘는 진짜 인간으로 구성된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노드만 수백만 개가 있다고 해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힘은 이 강력한 하드웨어 인프라를 진짜 인간이라고 검증된 네트워크와 결합시킬 때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이 결합이야말로 수백만 개의 봇이 만들어내는 11 공격과 데이터 오염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주권적 인간 방화벽을 완성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시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독보적인 인프라가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미 시작된 폭발적인 수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물리적 AI가 발전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뭔지 아세요? 이게 칩이나 컴퓨팅 파워가 아니에요. 진짜 병목 현상은 로봇이 이 현실 세계를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짜 인간의 행동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데이터 부족 현상이 인간 데이터 노동이라는 거대한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 참여자들은 그냥 앱 사용자가 아니라 AI를 가르치는 필수적인 교사로 진화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각 단계를 한번 볼까요? 1단계는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모으는 매핑 단계고요. 이어서 2단계는 스마트 안경 같은 걸 통해서 1인칭 시점에 생생한 데이터를 공급하는 POV 단계입니다. 3단계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로봇을 직접 원격으로 조종하면서 복잡한 작업을 가르치는 원격 조종 단계로 발전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AI가 내린 결정을 인간이 직접 검증하고 교정해주는 RLHF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진화, 이게 무한정 우리를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하고 제한된 기회의 창 안에서만 일어나죠. 우리는 이걸 40개월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오픈마인드 같은 프로젝트의 생태계 계획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기간인데요. 쉽게 말해서 완벽한 범용 인공지능, 즉 AGI가 스스로 모든 걸 학습하기 전에 우리 인간이 데이터와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로봇 경제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계입니다.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그냥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강제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지정학적 촉매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유니트리 로봇의 놀라운 성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이미 물리적인 로봇 하드웨어 분야에서 세계를 압도하는 지배력을 확보했어요. 하지만 이 막강한 하드웨어 군단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글로벌 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합법적인 금융 파이프라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로봇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들여도 그 돈을 본국으로 다시 가져올 방법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 절박한 상황이 중국으로 하여금 아주 계산된 정책 전환, 이른바 듀얼 스택 전략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국내에서는 4위호 문건 같은 걸로 암호화폐 투기를 철저하게 막아서 자본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해외에서는 중감회를 통해 자국 자산의 기반으로 한 RWA,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기계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걸 합법화하면서 글로벌 김융망에 공격적으로 들어가려는 정반대의 전략을 동시에 쓰고 있는 거죠. 이걸 잘 보셔야 해요. 이건 결코 암호화폐나 웹3에 굴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국이 장악한 이 로봇 산업의 패권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글로벌 금융 레일인 웹3 표준을 전격적으로 채택하는 굉장히 고도로 계산된 금융 탈옥 전략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계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는지, 즉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새로운 기계경제의 금융운영 체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요, 케빈 워시 같은 사상가들이 주도하는 중앙은행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의 고용지표가 경제성장의 유일한 척도가 아닌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AI와 로봇 같은 기계 인프라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게 될 겁니다. 이걸 바로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이렇게 공급된 유동성이 흐르는 독점적인 파이프라인, 바로 디지털 운하입니다. 기계 경제는 정산을 위해서 며칠씩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인 T+0 결제, 즉 거래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정산이 완료되는 실시간 내일을 필수적이고, 그 역할은 규제 하에 있는 서클의 USDC가 독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기둥은 이 전체 시스템을 지키는 방어 메커니즘, 바로 면역체계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수십억 개의 AI 에이전트들이 초당 수백만 건의 거래를 일으키는 세상에서 어떻게 개들이 돈을 훔치거나 시스템을 교란하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파이의 프로토콜 레벨 KYC입니다. 지갑 자체가 암호학적으로 단 한 명의 검증된 인간의 소유라는 걸 증명해버리니까 봇에 의한 대량 공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4개의 시계가 하나로 딱 수렴하는 겁니다. 연준의 유동성이라는 심장, 서클의 속도라는 혈관, 그리고 파이의 보안이라는 면역체계, 이 세 기둥이 완벽하게 결합해서 기계시대를 위한 새로운 국가 운영체제, 즉 하나의 통일된 금융 스택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융합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10년, 20년 뒤의 막연한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아주 명확한 4단계 로드맵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박사가 말했던 그 연구 단계는요, 2026년 3월 12일 스텔라 블록체인의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가 출시되면서 공식적으로 끝이 납니다. 바로 그날 이 로드맵의 1단계가 시작되고 2030년을 향한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단계를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먼저 1단계, 2026년에서 27년은 인프라 점화의 시기입니다. 이때 바로 40개월 골든타임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1인칭 시점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보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음 2단계, 27년에서 28년에는 상위 5,000개의 파이 노드들이 로봇 군단의 핵심 두뇌, 즉 컴퓨팅 엣지가 되고 물류나 농업 같은 분야에서 본격적인 B2B 채택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3단계, 28년에서 29년에는 대규모 기계관 마이크로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로봇들이 스스로 돈을 벌고 쓰는 자율적인 경제 주체가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2030년 이후 4단계 보편적 기계경제 시대가 열리면 초기에 데이터를 기여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닌 전 세계 로봇 인력이 창출하는 부를 자동화된 배당금으로 받는 데이터 자본가로 전환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모든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우리의 경제적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있어요. 단순히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버는 노동자의 시대에서 가치를 생성하는 시스템 그 자체의 일부를 소유하는 소유자의 시대로 전환되는 거죠. 이 거대한 전환 앞에서 우리에게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다가오는 이 새로운 경제에서 당신은 그저 시스템의 사용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소유자가 되시겠습니까?